뻔미하다 진짜. 와씨. 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가 모델 Y를 살 때 가장 꿈에 그리던 차는 모델 X입니다. 모델 Y를 사고는 뭐 살짝 드림카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 모델 X 플레드 모델 X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델을 3박 4일 타면서 느낀 점을 리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또 모델 Y 차주니까 퍼포먼스 이 두 차종을 간단하게 비교하는 느낌으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뭐 두 차의 가격부터 알아보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모델 Y 퍼포먼스가 7,2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떨어졌죠. 제가 샀을 때 8천만 원이었는데 어쨌든 모델 X는 1억 4,200 정도 됩니다. 거의 딱 2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차체 크기부터 보죠. 모델 X 진짜 드럽게 큽니다. 제가 처음에 차를 딱 타고 한 말이 있거든요. 존나 크다. 이거였어요. 그만큼 차가 큽니다. 물론 뭐 이거보다 더 큰 차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탔던 차들 중에서는 정말 큰 편이었습니다. 뭐 사실 겉에서 봤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내로 들어가 보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운전을 해도 차이가 나고요. 모델 Y보다 폭은 80mm, 전장은 30cm, 그리고 전고는 6cm 정도 더 높죠. 제가 직접적으로 차를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델 X가 살짝 더 크죠? 지금 살짝 더 뒤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높이도 살짝 더 높아요.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나와서 앞길이는 거의 딱 맞춰져 있습니다. 30cm나 된다고 이게? 왜 더 작아 보이지? 어쨌든 차가 확실히 더 큰 건 느껴지고요. 축거도 더 길죠. 지금 보시면 뒷바퀴가 여기는 떠 있습니다. 앞바퀴도 요쯤 오고요. 모델 X는 앞바퀴가 이 앞쪽 그리고 이 끝까지 닿을 정도로 제가 주차를 했어요. 이만큼 차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도 사실 모델 X가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앞쪽에 뭐 이런 형상이나 디테일 뭐 이런 부분에서도 모델 X가 더 예쁩니다. 헤드라이트도 예쁘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어쨌든 외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실내 차이도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모델 Y입니다. 문은 수동이고요. 자, 어깨 부분을 보시면 확실히 딱 맞죠? 제가 팔을 이렇게 놓으면 그냥 딱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여기 놔도 충분히 놓을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뭐 이런 데 놓고 운전하기에 충분한 크기죠. 옆자리도 팔 뻗으면 이렇게 거의 여기까지 가는 느낌. 안전벨트까지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모델 X는 자동문, 어우 널찍해. 네, 차이가 좀 나죠. 제가 팔을 뻗어 볼게요. 방금 팔을 뻗었으니까 이런 느낌. 확실히 멉니다. 이 정도 젖혀줘야 돼요. 뭐 엄청 멀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조금 더 넉넉한 느낌이고요. 이쪽 어깨 부분이 특히 넓어요. 이 팔을 올려놓는 것도 좀 멀리 놓게 됩니다. 제가 수직으로 올렸을 때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머리 높이도 X는 글래스가 이 끝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넓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 유리와 머리의 거리에 따라 여기가 좀 덥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모델 X가 확실히 덜 덥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뒷자리로 가보죠. 모델 X부터 가봅시다. 자, 모델 X의 자랑 팔코닝부터. 끝까지 안 올라가네요. 6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뒷자리가 이렇게 한 자리씩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또 좌석이 하나 더 있죠. 뒷자리는 안 갈게요. 제가 뭐 저기 탈 건 아니니까. 확실히 팔코닝이다 보니 타고 내릴 때 편하다는 점이 있고요. 하차감, 이 문이 열렸을 때 그 느낌 좋습니다. 간지가 나요. 문 닫는 건 여기 있죠. 요걸 눌러서 닫아 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뒷자리는 요 통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이 좀 답답한 감은 있네요. 제가 체격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머리 공간,
뭐 글라스 때문에 확실히 높긴 하죠. 뭐 충분합니다. 제가 앉은 키가 꽤 큰데도 충분하고요. 이 어깨 쪽이 좀 답답하다는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감을 줍니다. 다리 공간도 이렇게 넉넉하게, 아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문 쪽이, 도어 쪽이 좀 답답하긴 하네. 그래도 뭐 다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옆자리랑 또 사이가 안 좋으면 멀리 지낼 수도 있고, 뭐 이런 확실히 공간감은 충분한 차량입니다. 이제 밖으로 가보죠. 뒷자리 벌써 답답하네. 자, 발밑 공간. 뭐 모델 Y도 충분히 넓긴 해요. 이 좌석이 조금 짧긴 하지만 그래도 넉넉한 느낌을 줍니다. 뭐 패밀리 세단으로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어깨 쪽은 되려 더 괜찮네요. 굳이 좌석에 딱 맞춰서 앉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앉으면 되니까 어깨 쪽 압박감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머리 윗 공간, 여기가 답답하네. 요런데 부딪히거나 뭐 뒤쪽으로 눕혔을 때 요런 각도, 요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내장재도 한번 봐야죠. 사실 뭐 모델 Y의 내장재는 딱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는 것 치고는 괜찮네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지하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하에서 촬영해서 뭐 제대로 찍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름 뭐 스웨이드 재질의 이런 소재도 있고 뭐 고급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 모델 X는 내장재가 더 말랑말랑하긴 해요. 그리고 이런데 카본 마감이 되어 있고 이런 가죽 마감 모두 고급감을 줍니다. 확실히 더 좋긴 해요. 천장 쪽에 이런 스웨이드 재질, 모델 Y와 비교했을 때도 더 좋은 소재이고요. 좌석도 훨씬 더 넓고 좀 더 몸을 감싸 안아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품성이 좋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이죠. 가격을 2배를 줄만한가? 절대 2배 정도의 고급감은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존 레거시 차량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고급감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큰 공간감과 심플한 디자인, 테슬라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특이한 걸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팔코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하고 가죠. 팔코닝에 대한 저의 소감입니다. 사실 간지는 거의 최강이에요. 지금 현존하는 차량 중에 최강이고요. 만족도도 꽤 높았습니다. 타고 내릴 때, 그리고 비가 올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까이에서 한번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막히긴 하는데 계속 올라오죠. 아우, 꽤 큰 힘을 줘야 막아집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 같은 성인 남자, 뭐 건강한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뒤쪽에 어린이들도 많이 태우게 되고 할머니 그리고 어르신분들을 태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잘못 옆에 있다가 이 문에 밀리면 큰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이란 건 작은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고민하셔야 돼요. 좀 노약자가 있다면 이 모델 X가 되려 위험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초음파 센서가 빠지면서 안전 부분에서 확실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뭐 단점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초음파 센서 빠진 게 꽤 크거든요. 차체도 큰데 이 팔코닝도 있고 뭐 앞문 완전 열리고 이런 옵션들 다 안 되는 거 보면 초음파 센서가 있는 게 더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카메라가 모든 걸 대체할 거라고 테슬라 측은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추후에는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좀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차량 충전을 하러 제가 서울 가야 되거든요. 서울 가면서 차량 충전도 하고 뭐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승차감, 뭐 성능 이런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충전 속도입니다. 27%에서 한 80%, 90%까지 한번 충전을 해볼게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시각은 12시 35분입니다. 190 정도, 188kWh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충전을 하면서 장점, 단점, 그리고 뭐 승차감,
성능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큰 차이가 났던 승차감 이야기부터 합시다. 우선 제가 타고 있는 모델 Y 퍼포먼스는 21년식입니다. 그래서 훨씬 안 좋아요. 승차감이 모델 X를 타면 그냥 선녀라고 느껴졌고요. 제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운전을 하고 제 차를 바로 몰아본 날이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욕했죠. 그때도 욕을 했습니다. 개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확실히 모델 X가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만큼 차이가 납니다. 모델 Y가 가격값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가변 댐핑이 주는 경험은 꽤 즐거웠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모델 Y와 비교이고요. 동 가격대 정말 고급 차량과 비교를 하면 엄청난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딱 이무게 치고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 태우고 다녀도 다들 만족할 만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성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모델 X 플레드의 가장 큰 장점이 가속감이기 때문에 가속감만큼은 거의 지상 최대 최고의 SU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가 무겁고 크기 때문에 초반 0.1초, 0.2초 정도는 조금 렉이 걸린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도 전기차답게 0.1초 뒤엔 바로 반응하는 느낌이고요. 그 반응이 진짜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제가 타고 있는 모델 Y 퍼포먼스도 제로 빼기 3.6초, 7초는 되잖아요. 엄청 빠릅니다. 그것도 혼미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느낌이에요. 초반 100km까지 가속감도 충분히 빠르고요. 그 이후에 느껴지는 가속감은 모델 X가 압도적입니다. 1000마력이 주는 100에서 200km까지 달릴 때 그 가속감은 모델 X가 압도적이에요. 물론 국내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은 속도긴 하지만 테크 리뷰를 할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없는 기능과 있는 기능은 차이가 나죠. 정말 급할 때 아니면 정말 위험할 때 빠르게 가속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X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속감을 받쳐줄 운동성, 순발력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코너링을 빠르게 돌 수 있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요. 몸이 본능적으로 그걸 알잖아요. 이건 좀 위험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그립감과 핸들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장단점입니다. 먼저 단점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소음이 많이 나요. 찌걱찌걱 삐걱삐걱 진짜 오만 잡소리가 다 들리는데요. 차가 아무래도 길기도 길고 이 뒤쪽에 있는 6인용 좌석이 그렇게 결합력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빌드 퀄리티가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잡소리가 꽤 많았고요. 이게 이 차량만의 특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지만 분명 모델 Y보다는 모델 X가 잡소리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를 많이 봤는데도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잡소리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뽑기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 충분히 수리를 받아서 타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이 초음파 센서, 요게 없어진 게 꽤 큽니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팔코닝을 열 때도 좀 불안한 감이 있고요. 테슬라만의 장점, 자동 주차, 서먼 기능, 그리고 주차할 때 센티미터 단위로 거리를 재주는 그런 기능들이 모두 없으니까 확실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차체도 커졌는데 골목길 들어갔을 때 차 감이 많이 안 온다든지 초보분들은 그런 게 꽤 크게 와닿잖아요. 세 번째 단점은 이 요크 스티어입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이 장난감 같은 요크 스티어가 재밌기도 하고 일반 도로에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서 괜찮았는데요. 3박 4일 쓰다 보니까 적응의 영역을 넘어서 단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턴 많이 하는 우리나라 환경상 이 요크 스티어는 더더욱 불편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차량을 유턴을 했을 때 차 핸들을 풀게 되잖아요. 다시 직진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 원형 핸들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운 감이 부족하고요. 위험하다고도 느껴졌어요. 운전이란 게 순간에 찰나의 실수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도 분명 단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모델 X를 산다면 원형 핸들을 사는 게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요크 스티어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단점이긴 하지만 기어 변속도 레버가 있는 게 더 좋긴 해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단점 3가지였고요. 이제 장점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델 Y에 비해서 장점들 앞서 말한 승차감, 가속감, 공간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요 개방감이죠. 지금 또 하늘을 이렇게 비추면
엄청난 개방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개방감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그냥 다른 차량을 탄 것 같습니다. 트리플 모니터 쓰는 것 같아요. 하늘까지 있는 모니터.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대시보드입니다. 사실 뭐 다른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이게 뭐 장점이야 할 수 있지만 모델 Y를 타는 입장에서 이 대시보드는 정말 좋더라고요.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디스플레이를 이용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좀 더 유저 인터페이스가 좋게 느껴지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게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듀얼 모니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장단점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종합해서 결론을 내드릴게요. 모델 X 플레드는 좀 신기한 차량입니다. 전형적인 패밀리 SUV의 외형과 크기를 가졌지만 성능은 그게 아니죠. 그렇다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사기에도 애매해요. 직선으론 잘 달리긴 하지만 코너나 급격한 자세 이동에서는 불안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간지용으로 최고의 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오버스펙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모델 X를 산다면 롱레인지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좀 보여주기식의 기술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람은 항상 이성적일 수 없잖아요. 그 이성만 지배하면 이 감성의 영역은 장사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모델 X 플레드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장점들이 있죠. 간지가 모든 걸 지배한다, 돈은 많다, 이런 분들은 모델 X 플레드 충분히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돈이 정말 많다면 모델 X 롱레인지 고민하지 않겠죠. 모델 X 플레드를 살 겁니다. 굳이 풀옵션을 안 살 이유는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모델 X 플레드에 대한 결론이었고요. 오늘 리뷰가 모델 Y, 모델 X 모델들 중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테슬라에 관한 정보, 리뷰, 그리고 다른 전기차에 관한 리뷰 꾸준하게 올리는 기똥찬 똥찬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봐. 자, 제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충전하도록 할게요. 30분 충전에 8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충전이 꽤 많이 됐죠. 59kWh가 충전이 됐고요. 지금 충전 속도는 56kW 정도 됩니다. 사실 뭐 모델 X라고 해서 충전 속도가 급격하게 빠른 건 아니에요. 모델 Y와 똑같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80%가 넘어가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80%까지는 꽤나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올 때 한 300km 정도 탔거든요. 주행 남은 거리가 150km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480km라고 나왔는데 제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켰다는 거 생각하면 에어컨이 30km 정도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정말 좋을 때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지 않아도 될 때는 500km 이상을 달릴 것 같고요. 여름과 겨울에는 450 정도, 뭐 좀 가속하고 그러면 400 정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차량이 커지면 전비가 나빠지니까 뭐 그런 단점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배터리 용량에 비하면 확실히 주행 가는 거리는 좀 아쉽긴 합니다.